특히 이제 영국 사람들은 오후 되면 애터눈 티라 그래가지고 오후에 꼭 홍차 이렇게 마시고 간식이랑 같이. 접시도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저렇게 디저트 접시 있잖아요. 그래서 쭉 돌려놓고.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술 문화보다는 차 문화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술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걸음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외국은 우리가 알기로는 술을 훨씬 잘 마시고 사는 것 같지만 외국 사람들은 술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안 마셔요. 그러니까 외국 주재원들이 외국 상사 이제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주재원들이 오잖아요. 우리나라 밥 문화를 깜짝 놀란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놀랬다가 나중에 갈 때 되게 아쉬워한대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 가서 보시면 밤에 평일에 낮 밤에요 이렇게 어디 가면 사람들 많지 않아요. 식당 같은 데도 일찍 문 닫고. 우리나라는 밤늦게까지 뭐 얼마나 번쩍번쩍해요. 예. 근데 외국은 특히 일본 가면 밤 되면 9시 넘으면 진짜 동네가 조용히 완전히 한 도시 한가운데 그 유흥가 빼놓고는. 근데 우리나라는 각종 아파트 상가도 밤중에 다 늦게까지 거의 12시까지는 다 영업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평균 술 음주량이 진짜 세계에서 손꼽는 정도잖아요. 근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사람도 사실 옛날 조상들은 술보다는 차를 많이 마셨죠.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게 술 문화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군사 독재 시작하면서 군인들 문화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언젠가부터 옛날에는 선배들도 다 차를 마시면서 얘기 주고받고 했지 정사도 노내고. 근데 요즘엔 다 술집 가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참 좋은데,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드라마에도 보면 찻상이 아니라 주안상을 올려라 늘 그러잖아요. 손님 오면 뭐 이제 부인 손님이 오셨으니 주안상을 올리시오 이렇게 사실 옛날 다 차를 대접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드라마가 참 배웠다. 이제 이미 그 문화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문화를 반영을 한 건데 그거를 고증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문화를 그대로 옛날 거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늘 이제 저희가 차 마실 때마다 거의 다 차일 때 항상 드리는 게 혼자 마시면 신선의 경지고 뭐 이제 둘이 마시면 우정을 나누는 거고 셋이 마시는 건 취미고 네다섯 명이 마시는 거는 그냥 다반사처럼 우리가 늘 그때 말씀 당연한 거 평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이 되면 베푸는. 그래서 이제 선승, 아취, 뭐 범시 이러거든요. 그 단계를. 근데 그 정도로 뭐 늘 나오는 말이 차에 관련된 우리 일상 용어들이 뭐 다반사부터 시작해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명절 때 드리는 차례도 말 그대로 차로 이해를 올리는 게 차례인데 언젠가부터 차가 아니라 당연히 정종고 그게 술 문화가 너무 우리한테 깊숙이 들어온 거죠. 약간 누룽지 왜 누룽지 맛이 나지? 이거는? 이게 보이차하고 틀린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재밌는 게 같은 우리나라 발효차여도 누가 제다했냐에 따라서 맛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진짜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고 어떤 거는 그냥 뭐라 그러지 같은 발효차라고 해도 맑은 맛? 그러니까 우리 진짜 첨차 같은 느낌의 그런 맛이 나기도 하고 녹차 맛도 나고 분명히 발효차인데 저희 이제 대회에 나가면 저희는 이제 품평 대회 뒤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몇십 개씩 샘플을 다 깔아놓으면 정말 다양해요. 향도 다르고 딱 이미 느낌상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차들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향만 좋네 이런 것도 있고 향도 별로 안 나는 것도 있고 같은 지역에서 다 고성에서 만들어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서 나와도 그렇고 같은 차 나무에서 따서 누가 다
재단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 곶감도 과일도 어느 나무 어느 과일은 네네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심지어 이거는 재단은 같은 나무에서 같은 차를 따서 누가 섞었냐 해서 우리 왜 같은 쌀로 누가 밥했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맛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녹차를 발효시킨 거란 얘기죠? 그 녹차잎? 네, 녹차잎. 네네,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 네. 녹차잎 발효시킨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발효차는 보이차밖에 몰라요. 근데 이렇게 녹차잎 발효차가 너무 구수하고 또 심지어 녹차도 다루차 말고 그냥 녹차도요 그런 맛 나는 게 있어요. 뭐 이제 다루차만큼 색은 다른데 무슨 차 맛이 이렇게 나지 하는 차들이 녹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녹차들 잘 골라서 마시면 다루차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더 개운하고 그만큼 떫은 맛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들라요. 아, 덜 나요? 예, 예. 그리고 또 차를 잘 우려내면 안 답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녹차 같은 경우는 온도도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요. 한 60도에서 70도 사이에.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놔두면 안 되고요. 그러면 훨씬 녹차도 맛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찻잔 놓고 데피는 정도 시간. 근데 3분이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도 한 1분도 안 걸리지 싶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숭늉의 맛에 어떤 그런 약간 그런 안 느낌? 같은데 그 순간 정말 이 숭늉 먹는 듯한 느낌? 오늘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그 스님이 여기 보광사 와 계시더라고요. 파주 광주에 절에 그 무등산 올라가는데 절이 이제 여러 개 있거든요. 증심사라는 절이 있고 그 위에 약사사라는 절이 있는데 암이었다가 약사사로 바뀌었는데 거기 이제 주지스님 심부름으로 거기 가는데 저희 이제 주지스님 심부름인데 거기 주지스님이 차를 주시는데 전 녹차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일로 갔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집에 와서 제가 차를 마셨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 어제 갔던 누군데 어제 주신 차 어디 거 차 너무 맛있던데 했더니 쌍계제다 우전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계제다라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고구 전에 나온 차를 우전이라고 하거든요. 절기상으로. 그래서 이제 차 잎이 여리고 아주 그래서 그 기간에 나는 차니까 양도 적고 그래서 비싸요 가격도. 근데 차 맛이 좋거든요. 저도 그걸 똑같은 걸 사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요 저 똑같은 거 쌍계제다 그 회사 거 우전을 있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랬더니 물이 다르잖아요.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내느냐에 따라기도 하지만 물맛도 좌우를 하죠. 보건사는 지하수. 아니 지금 말고 그때 무등산. 무등산. 네. 그래서 같은 차를 갖고 집에 있는 차를 갖고 이제 저희 절에도 물이 좋으니까 가서 마셨더니 지어서 마신 것보다는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는 물맛도 진짜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차 해야 되고. 그럼 저희 집에는 생수 쓰면 될까요? 이제 우리 요즘에 다 정수기 어쩔 수 없이 정수기 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한 번 끓인 물을 다시 또 끓이는 건 죽은 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버려야 돼요? 이제 원래는 사실은 차 마실 때 그래서 한 번 끓인 물을 2번 끓이지 않는데 요즘엔 다 그냥 끓여서 마시죠.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네. 물 보충해가지고 또 끓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아까우니까. 아니 아까운 것보다 그냥 뭐 깨끗한 물이니까. 네, 그냥 네. 물이니까. 지방에 있으면 남으면요, 그거 수생에다 붓고 식은 물 받아요, 조금만. 난 그거는 잘하는데, 뭐가 잘 안 되냐면, 우리는 게 조금 서툴러요. 아니, 우리는 거. 이렇게 이제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리고 우린다는 건 시간도 더 많이 두고 네. 또 그냥 근데 거의 양을 얼만큼 넣어야 아, 양. 우린 거를 아직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마다 다관 사이즈도 다르고 또 차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그냥 많이 마셔보는 거 말고는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스님이 저희 모셨던 스님께서 스님 차 맛있게 마시려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냥 많이 마셔. 많이 마셔는 경험이 말을 해주는 거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잘 맛도 모르고도 마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집에서 마신다고 해도 어쩔 때는 바빠서 못 마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차향이 잘 들어가서 맛있었다가 어떤 날은 맛 좀 덜했다가 이랬는데 절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거의 매일 손님이 오시니까 손님 저 차 내드리고 매일 하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확 차 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커피도 아무리 좋아해도 제가 집에서 매일 드립해서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물론 처음에는 연습 삼아서 매일 드립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귀찮아지니까 사 먹게 되고 이제 사 먹는 커피가 워낙 맛없으니까 이제 머신 사다가 커피 이제 좋은 원두 넣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편해요. 누르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기 전에는 캡슐 커피가 나와서 캡슐 커피를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제가 내려서 맛이 왔다 갔다 하느니 늘 일정한 맛에 아주 최고치는 아니어도 우수한 맛에 그냥 일정한 맛을 매일 볼 수 있으니까 편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광주에서 좀 더 주방이 좁았어요. 넓이는 비슷한데 차자를 이렇게 다 이렇게 놓고 가구를 여기는 지금 요게 넓으니까 쫙 펴놨지만 거기는 이 아일랜드 주방이 되게 좁았어요. 그러니까 늘어놓은 거 싫어하고 그래서 막 겹쳐 놓게 되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커피 용품이 다 들어가니까 드립이 안 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의 매일 진짜 머신으로만 마시고 드립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벌려놓으니까 드립하기가 좋잖아요. 좀 맞추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매일 드립을 하거든요, 사실은. 커피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옛날에 한참 배울 때 연습할 때처럼 물줄기가 이제 일정해지고 커피도 훨씬 맛있어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마셔보고 많이 해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선생님 혼자 마시기 위해서 드립 커피를 만들어서요? 정성 대단하시다. 그래서 지금 아예 저 그때 저거 있잖아요. 이만큼 딱 이제 이만큼씩 보통 내리거든요. 한 3원잔 정도 분량. 그래서 좀 진하니까 이제 물 섞어가지고 계속 마시고. 얘 같은 경우는 천으로 하는 용드립. 선생님 저쪽 끝에 거도요. 네.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고. 네. 더치커피 아니야 저건? 네, 콜드 부르라고. 근데 저 커피가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워. 맛있어요. 네네. 제분은 저거를 피거든요. 그래서 난 저것도 정성이라고 했어요. 콜드브루가 좀 밤새도록 비싸더라고. 나눴다가 아침에 네네. 싹 하고 냉장고 공유하고 이제 여름에는 얼음까지 넣어서 시원한 거 유지되라고. 아, 저걸 내려서 이만큼 주는데 집에 와서 먹으면 너무 부드러워. 맛있어요. 나중에 아이스로 먹어야지. 아니요, 따뜻하게 마셔도 돼요. 따뜻한데 먹으면 이제 제가 생각한 단점은 얘 자체 온도가 있잖아요. 근데 커피는 따뜻하게 먹어야지 저한테는 맛있는데 물이 아무리 뜨거워도 섞이니까 100도가 아니라 80도 이렇게 70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 본연의 커피 맛이 조금 덜한 느낌인 거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나? 네네. 근데 워낙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니까 네, 이제 네. 익숙해서 있어서 그럴 수도 근데 있어요. 커피도 사실은 제일 좋은 온도가 100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끓인 물을 90도에서 92도 정도 사이로 식혀서 드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커피 드립할 때 보면 끓인 물을 드리퍼 주전자로 옮겨요. 그래서 저기 이제 일단 주전자에 옮겼다가 그러면서 일단 물이 좀 식죠. 네. 그리고 그 드리퍼 위에 커피 놔두고 그 위에다 이제 물을 한번 바로 안 내리고요. 적셔요. 전체 커피에 물이 싹 적시도록. 왜냐하면 드립할 때 가장자리까지 물을 안 하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나선형으로 돌리니까 종이 필터까지 안 가게 물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커피가 전체적으로 물에 적셔져야 그 위에 물을 드립하면 물이 커피가 싹 전체적으로 퍼져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 미리 해놓고 그 불는 동안 물이 좀 살짝 더 식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딱 맞게 돼요. 90도에서 95도 사이로. 그래서 마실 때 이제 섞을 때 물도 섞는 물도 100도 끓인 물에서 좀 식은 거 90도 정도 된 물을 섞어서 마실 때 훨씬 커피가 맛있죠. 우리는 커피 맛을 모르는 거야. 우리는 드립 커피 주면 안 좋아해요. 조금만 식어도 어. 시간이 드립 커피를 마시면 이상하게 근데 진짜 아메리카노 커피가 먹어도 그런 맛있는 느낌. 커피는 식었을 때 마시는 커피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울 때 마시기 때문에 커피 본연의 맛은 잘 안 느껴져요. 그냥 향만 나는 거지. 뜨거운. 네, 근데 커피가 식잖아요. 식으면 그 커피에서 잡냄새도 느껴지고 온갖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커피가 덜 맛있다고 느껴지는 게
진짜 좋은 커피 마시면 식었을 때 마셔도 오 맛있다 생각하실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커피를 드신 거예요. 그것도 많이 먹어야 돼. 저희는 커피가 식을까봐 종이컵은 빨리 안 씻어요. 그렇죠? 또 종이컵을 옮겨보고 막. 근데 나는 종이컵에 먹는 커피는 제일 싫어. 나는 왜냐면 종이컵에서 그 어떤 종이 그 냄새도 냄새가 나요. 나는 게 네 맞아요. 나는 그 종이컵에 먹는 커피는 제일 싫어. 그러면 이제 커피도 뜨거운 물에다가 어. 해서 붓고 이제 그치? 왜 종이컵에다 먹어? 종이컵은 안 좋아. 음식을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맛은 모르는 거지. 뜨거운 맛, 다음 날. 네네네. 뜨거운 당, 333 네, 그래서 설탕 맛으로 먹고 네, 맞아요. 뜨거운 맛으로 먹고, 그러니까 맛보다는 커피 향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커피 향만 알고 뜨거운 맛에 이렇게 먹는데 실제로는 진짜 맛있는 커피는 식었을 때 마셨을 때 맛있는 커피는 아 이건 진짜 맛있는 커피구나를 알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 뭐 전국에 우리나라 3대 커피 뭐 명인 제자래요. 그분이 광주에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원두 하도 맛있다 해서 원두를 사러 간 김에 드립커피를 한 잔 시켰거든요. 이제 커피 원래 뜨거운 걸 못 먹기도 하지만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왜 커피를 시켜서 마시냐고. 그래서 그냥요 뜨거운 거 못 먹어서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가 맛있네요. 그랬더니 식었는데 뭐가 맛있어서 식었을 때 마신 커피가 진짜 맛있는 커피죠. 했더니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계속 묻다가 안에서 이제 주인이 나오시더니까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커피맛 안 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패친도 되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그분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거 안다고. 저는 이제 늘 시켜 마셔버릇하니까 그러니까 커피가 조금만 잡냄새 나고 그러면 딱 알겠는 거예요. 뭐 미각이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많이 익숙한 이제 예, 그래서 맨날 맛없는 커피 마실 때마다 걸레밥 물이라고 막 그랬더니 저희 여동생이 먹어보지도 안 해놓고 걸레밥 물을. 담배찌 같은 커피 먹어봤어요. 담배찌. 맛이? 담배찌. 담배째. 맛이 그런 맛이 고기를 난다. 갈비를